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JW 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즌머니 가볍게 룰 소개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잘 나가던 종목들도 살짝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어떤 종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솔브레인부터 같이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시장을 이제 강타하곤 하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상 11월 달부터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도 굉장히 또 잘 나온 편이어서 이번 이제 오라클 이쪽에서 지금 뭐 AI 거품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지금 장세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같이 함께 좀 타격을 많이 입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지금 HBM4 그 공급 관련해서 거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이나 내지는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메모리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초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타 랠리, 연말 랠리보다는 항상 연초 랠리가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자체가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그 연말 동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도 같이 함께 또 출회가 되는 장세이기도 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12월 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 쪽에서도 사실상 12월 달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러면 안도랠리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세가 좀 흔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솔브레인도 같이 함께 좀 밀리면서 강제 송전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매매를 했다라고 친다면은 오히려 좀 밀릴 때 조금 더 담아서 조금 더 이제 평단도 떨어뜨리면서 종목을 이제 운용을 했을 텐데 또 룰은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지금 13%대로 지금 강제 그 편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12월 달 변동성 장세 고려해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목당 손절가를 한 마이너스 10% 내외로 잡아드리는데 나름대로 좀 길게 잡아드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장세로 인해서 이렇게 손절 처리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분들은 지금 눌림목일 때 저는 또 지금처럼 조정 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임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손절가 아쉽게 좀 터치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편출되긴 됐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더 늘려갈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큐렉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로봇도 파산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로봇 주들이 흔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 종목들도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사실 흐름은 좋았어요. 그리고 로봇 섹터 내에서 지금 수단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SPG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 견고하고 또 잘 지켜주곤 했었거든요. 다만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또 마이너스 2%대 지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개별 종목들은 곱하기 한 2, 3배수 정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적어도 4%에서 5% 정도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렉소도 최근에 그래도 흐름 견조하게 좀 잘 지켜준 편이었었는데 밀렸고요. 다만 내일 장세에서 만약에 증시가 되돌림이 좀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큐렉소도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큐렉소는 아직 뭐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 그대로 큐렉소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와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LNF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기운이 서로 좀 안 맞는 건가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에코프로 BM도 주가 그래도 한 너무 번쯤은 좋았는데. 이제 시세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LNF가 최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 순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해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었던 건데 오늘은 또 장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어느 정도 이제 연기금 쪽에서 잡아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던 연기금도 오늘은 피치 못하게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LNF 쪽에도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깝긴 한데 LNF 같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요 내년까지 사실상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LNF가 또 이번에 강제 편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저는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편치 못하게 LNF도 편출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LNF가 11만 8천 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손절가로 잡아주신 11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내년을 보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볼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편출됐고요. 큐렉소, LNF, 한미약품 이 네 가지 종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있는데 한 종목은 또 어떤 거 담아볼까요?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펌제코리아 들고 왔다가 아쉽게 또 편출해야 돼서 본정권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화장품주를 공략해보고자 해서 포트 내용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에는 달바글로벌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다시 좀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 장에서 흐름을 보니까 달바글로벌이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달바글로벌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해 연간 컨센서스도 너무 좋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598억 원대에서 올해는 1000억 원대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4분기 컨센서스가 보니까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67억 정도였다면 지금 4분기는 249억 정도 이제 흑자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M&G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관련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혹시나 싶어서 제가 또 살펴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다시금 지금 순매수세 들어오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투신, 보험,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최근에 그 오늘장에서 LNF도 빠져나갔었는데 이쪽 달바글로벌 쪽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달바글로벌 하면은 승무원 리스트로 이제 유명한 화장품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이제 판매율이 높은 편이어서 랭킹도 상위권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12월 달부터는 미국의 얼타뷰티와 또 코스트코 쪽에 판매를 이제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온라인 판매 위주로 판매를 이제 진행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해서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또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눈에 띄고요. 지금 올해 그 화장품 관련 섹터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시가총액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1위로 올라간 기업이 있죠. 예. APR? 네, APR 역시도 사실 홈 뷰티 제품, 이제 미용기기 제품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판매고를 많이 올렸는데 달바글로벌 하면은 또 올세라라는 리프팅 미용기기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 봤어요. 내에서도 네. 그 APR의
부스터 프로와 같이 함께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올세라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는 이제 부스터 프로, 그리고 이제 리프팅은 올세라,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또 잘 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홈 뷰티 미용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달바 글로벌, 최근에 조정 많이 줬습니다. 사실 상장했을 때 10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돌림이 그대로 지금 나와준 상태에서 낙폭 구간 지금 이후에 추세에 지금 다시금 돌아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구간대 강하게 또 한번 돌파해주게 된다면 시세를 또 강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재차 또 20만 원 진입 가능성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세워드리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여유롭게 잡아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분할 매수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매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1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미스트만 생각했었는데 기기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점 좀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을,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